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냥 기존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냥 평범한 상승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상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별표로 치면 5개, 별 5개짜리 시장 난이도를 보인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가볍게 풀어갔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그런 시장이었는데, 수급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해석하는데 조금 에너지가 많이 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약보합 마감했었고요. 외국인 선물은 야간에 1212억 매도, 콜옵션 매도가 13억, 풋옵션 매수가 2억 원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오늘 장은 강보합 출발 후 올라와서 0.68% 상승한 양봉 마감이었고요. 중국 6월 산업생산, 소비 매출, 실업률, 고정자산 투자, GDP 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2분기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하면서 전망치 5.1%를 상회했고요. 6월 산업생산은 6.8% 상승, 소비 매출은 4.8% 상승, 실업률은 5% 발표, 1월에서 6월 고정자산 투자는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가 기대치를 상회하긴 했으나 전월 대비 부진한 주택 가격과 전망치 5.4%를 하회한 소비 매출 등이 시장에 부담을 주며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잠시 후에 미국 CPI 발표 있고요. 아마 이거 영상을 찍는 동안에 발표가 되겠네요. 미국 7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잠시 후에 발표됩니다. 그다음 미셸 보우먼 이사, 마이클 바 연준 이사,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 연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JP 모건, 시티, 웰스파고, 블랙록 등 주요 금융사들 실적 발표도 있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옵션 블록딜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452억이나 나왔고요. 풋옵션 166억이 나왔습니다. 콜옵션 거래 대금은 7월 8일 이후에 최대치가 잡혔고요. 또 밖으로 블록딜로 또 특이 거래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7월 만기인 7월물에 이어서 8월물로도 여전히 콜옵션 블록딜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토 크립트 신규 상장이 있었는데요. 공모가 22,000원 대비 40%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이 협정의 시작이었으며 유럽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은 결국 트럼프는 물러선다는 타코 트레이딩을 이어가며 관세가 결국 낮아질 것을 고려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중국, 인도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언급하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일본 국채금리 10년물은 서브프라임 이후 17년 만에, 20년물과 30년물은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있을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고전할 것으로 예측되자 소비세 감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과의 연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확대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 코덱스 K 방산 탑10 ETF가 상장했는데요. 이게 상장되면서 4.6% 올라왔습니다. 이로써 방산주들의 상승세가 강했는데, 특히 풍산은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5만 8천 원대로 올렸는데 이제 거의 목표가에 오늘 한 번에 도달하는 18%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수급 종합 내용입니다. 일단 장 초반을 요약하자면, 일단 장 초반에는 시장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일단 천억 매도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계속 어느 정도 매도를 이어갔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방어세가 충분히 쌓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하는 데 있어서
하락세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자, 요 과정까지는 분명히 시장은 하방 압박을 줬던 아침이었습니다. 요게 진폭이 한 3포인트 3포인트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도 은근히 빠르게 떨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어세가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잡혔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어도 분명히 시장은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빠르게 판단해야 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그 판단이 어려웠으나 여기서 지나고 나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요 구간을 지나는 동안에 외국인은 밑으로 때리진 않는구나가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선물 호가에서도 외국인들이 위에다가 걸어두면서 매도를 했지 밑으로 432 언더에서는 밑으로 때리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위로 당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위로 당겨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걸어놨던 매도 물량을 체결시켰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자, 여기까지는 외국인들 매도다. 근데 풋옵션 매도 들어오고 방어 들어오네, 방어세 딱 쌓이네.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자, 이런 데서 매도한다. 자, 이렇게 올랐을 때 이런 데서 매도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딱 반 잘라서 여기 위에다가 매도하고 아래에서는 매도 안 하고 결국에는 단가를 높여서 매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콜 매도와 오늘 들어가는 풋 매도를 합쳐가지고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구축해가지고 그냥 선물 매도를 좋은 가격에 확보한다, 이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오전에는, 일단 아침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의문점들이 좀 들어서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 요약은 외국인은 옵션으로 방어하면서 위에서 좋은 가격에서 천천히 선물 매도를 신규 매도 중심으로 증가를 시킨 것 같고요. 자, 아침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 하락 관점을 일단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이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하단에서는 거의 밑으로 밀지 않는다는 모습을 포착했고, 외국인의 풋 매도가 430을 중심으로, 그리고 콜 매수도 430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자, 여기도 추가할게요. 중심으로 또 콜 매수도 430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430에 대한 방어선, 코스피 200 기준 430에 대한 방어선, 그리고 상승했을 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아침에 일찍 수정해야 했던 날입니다. 외국인의 미니 옵션에서는 월물 옵션과 반대로 포지션을 형성했으나, 자, 지금 17억의 월물 콜 옵션 그리고 76억의 월물 풋 매도 가 나왔는데 미니 쪽으로는 32억의 콜매도, 43억의 풋매수로 같은 행사가 부근에서 뒤집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니 옵션이 이 월물 수급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면은 남는 것은 외국인 선물 매도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계속 하방 관점을 보기가 쉬웠는데, 제가 미니 옵션이 밑으로 지금 미는 효과를 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애써 미니 옵션의 수급을 보지 않을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론을 거의 안 했죠. 그래서 미니 옵션은 오늘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포착해서 수급 언급을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수급으로는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는 에너지는 밑으로 쏟지 않아도 체크는 해야 했죠. 위에서 매도를 하긴 하니까. 그래서 아까 중간에 이제 10시 반 10시 반 이후에 급등했을 때 외국인의 선물도 영향을 줬으니까요. 위에서는.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옵션, 그리고 투신이 지금 1511억으로 매도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플러스 1500억 정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000억 이상 매수를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투의 매수도 뭐 잡힌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옵션, 월물 옵션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10시 30분 이후 엔비디아가 홈페이지에 중국 수출이 풀릴 것임을 기대한다고 하자,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이제 보도가 됐던 겁니다. 외신 보도가 먼저 나왔죠. 우리 나라의 언론사에서는 조금 늦게, 나중에 1시간 정도 늦게, 1시간 이상 늦게 이제 속보로 나온 것 같습니다. 10시 30분 이후 엔비디아가 홈페이지에 중국 수출이 풀릴 것임을 기대한다고 하자 나스닥과 함께 시장은 급등했으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던 외국인은 나스닥이 상승세가 멈추자 쇼커버링이 아닌 매도를 늘리기 시작했고, 자,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제가 일단 먼저 가장 주목하자 한 게 뭐였죠? 실시간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돌파할 때 이거 어쨌든 나스닥이 이때 쭉 올라갔잖아요. 급등했잖아요. 이따가 파생반 텔레그램 글로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순간적으로 외국인은 매도를 갖고 있었는데, 자, 외국인 꽤 많은 매도를 여기서 갖고 있었는데 거의 뭐 6, 7천억까지 확대가 됐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매수로 쇼커버링을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 것과 아니면 외국인들이 위에서 다시 매도를 늘리는 것은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외국인은 여기서 쇼커버링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도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큰 물량도 던지면서 대량 매도도 나오면서 꺾였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또 시장의 난이도를 높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침에 수급이 해석적으로 어렵고 그래도 판단해서 이거 방어하고 외국인들 위에서만 매도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판단해서 가는데 갑자기 엔비디아 관련 소식에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스닥과 함께 급등이 나와서 판단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아닌 매도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던 것을 발견하고 여전히 위에서는 매도하고 432포인트 아래에서는 매도를 크게 늘리거나 누르면서 매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고 옵션 행사가 분석상 430을 방어할 것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걸로 체크했습니다. 시장 매수 쪽 수급으로는 투신의 장중 선물 매수가 1,500억 선까지 나오면서 공격적인 성향도 보여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 지금 9시 29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지금 CPI 발표되는 시간인데 나스닥 좀 잠깐 볼게요.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얼마로 발표했을지 네네, 지금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 일단 분봉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예. 자, 옵션 체크상 지금 CPI는 나스닥을 위아래 1%도 채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첫 분봉은 상승으로 지금 보이면서 우리 야간 선물도 순간적으로 좀 올라와서 435포인트 초반에서 지금 0.5포인트 정도 첫 분봉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고 녹화를 마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좀 더 올라가네요. 자, 다시 어디까지 봤죠? 예, 여기 장 후반부에는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짚어드린 대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 축소와 현물 매수세와 함께 선물 고가를 이제 넘어갔었죠. 제가 이때 라이브 방송 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이 후반부에는 외국인들이 아까는 여기 올라왔을 때 선물 매도를 했지만 이 후반부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졌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당일 매도했던 물량들을 약간 이제 환매수하면서 끝나면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요거를 보인 건데 실제로 많이 환매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매도를 누르지 않으니까 자, 돌파봉이 나온 이후에는 올라오면서 이제 고가를 벗겨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죠. 종가 형성 이후에 외국인은 다시 선물 매도를 소폭 늘리면서 7,800억대의 매도를 이제 오늘 추가하며 2조 원이 넘는 누적 매도를 기록한 채 시장은 고가를 넘어가서 끝나는 기형적인 수급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선물 포지션상 상방으로 전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4월 9일부터 여기까지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지수로 지금 130포인트가 넘어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형성하지 않았어요. 매도를 가지고 있다가 중립으로 바꾼 적은 있고 지금 또다시 매도를 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구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선물 매수에서 대규모 손실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선물에서만 한 1,000억, 1,500억 정도는 손실을 지금 기록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청산하면서 일단은 기실현을 찍은 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단가에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일단 기실현금이 지금 계속 쌓인 상태고요. 이틀 전에 7월 11일에 128억 원의 콜매도가 있었는데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일지 이제 아래와 같은 상황을 몇 가지로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있죠. 이제 8월물은 22거래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437.5 이상으로 이제 콜매도를 지금 해놓은 외국인들은 그 아래 행사가의 콜매수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한 뒤 22거래일 뒤에 만기까지는 다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외국인은 일단 다른 걸로 좀 해체해가지고 버티자. 콜매도 많은데 이렇게 갔다 22거래면 여기쯤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기만 해도 이거 먹는 겁니다. 콜매도. 그러면서 풋매도도 쌓았으니까 풋매도도 먹겠죠. 왔다
가면은 갔다 왔다 즉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오면 어쨌든 양매도는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지금 노리는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위클리 옵션이나 뭐 다른 현물 뭐 선물 뭐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이제 처리해가지고 조금 커버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 된다라는 관점인 건지, 그런 즉 품매도를 늘려서 결국 양매도 수익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은 요게 좀 더 현실적이긴 한데 현재 지금 외국인의 트렌드를 봤을 때 블록딜 콜옵션 거래 대금이 평년 평균 대비 계속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7월 만기가 끝나도 지금 어제 블록딜 거래 대금이 450억을 넘어가는 등 콜옵션에서만. 그래서 이게 조금 수상한 겁니다. 이게 사실 7월물 블록딜로 지금 엄청나게 끌어올렸었잖아요. 7월물 콜옵션으로.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8월물로도 계속 숨어져서 들어오는 숨겨서 들어오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매수 수급을 계속 숨겨놓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밖에서 콜옵션을 잔뜩 모아두고 선물 매도에 대한 해지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400콜 이런 차트를 보면요. 자, 월물 옵션에서 400콜부터 하나씩 볼게요. 400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3,700억, 그 7월물보다는 강하진 않아요. 7월물보다 분명히 많지는 않는데 블록딜로 지금 다 접근돼 있던 것들입니다. 400콜 진작에 6월달에 그때 7월물 들어올 때 8월물로도 같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월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살아서 움직인다면 얘가 지금 계속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국인도.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그래도 8월물로도 잡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래 대금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30콜 같은 것도 보면 430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6월 18일에 16,000 계약의 거래량이 블록딜로 대거 들어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7월물 때이기 때문에 8월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8월물을 본격적으로 보는 시간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관점도 이제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수익을 계속 키우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블록딜에서는 지금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32.5 콜, 그러니까 차트에 찍힌 것들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 이거 432.5 콜도 6월 17일에 들어온 거 그대로 유지되고, 지금은 이제 장내 거래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장내 거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블록들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대가 높은 건데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이네요. 그 다음에 442.5 콜 이런 것들도 좀 수상한 흔적들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들어온 건데 7월 11일에 만천 계약대 이거 보니까 7월 11일 거래도 만천 계약대 나온 게 자, 여기 뭐 장내 합친 거 정도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블록들 거래도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이외에도 계속 이제 합쳐져가지고 조금씩 나눠져가지고 블록딜 콜옵션이 지금 매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야 지금 이게 합리적인 게 되는 거죠.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손실을 또 겪고 있는 게 되는 건데 매도 포지션으로 어떤 게 커버가 되고 있어야지 이게 7월물처럼 끌어올리는 거죠. 7월물도 외국인은 선물 매도했잖아요. 근데 매도였는데 시장은 이렇게 끌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득을 누군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주체 상승 배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서 들어온 이제 콜옵션, 블록들 콜옵션이 큰 상승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땡겨진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났어도 여전히 8월물로도 존재한다. 일부 존재한다. 그때처럼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물 매도를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7월물에 이어서 8월물로도 블록딜 콜옵션 전쟁을 이어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다만 7월 11일 장내 수급으로는 대량 콜 매도를 하면서 수급상 상당한 혼란을 주는 상태죠. 7월 12일 콜 매도는 이제 8월물이 아닌 9월물, 그리고 10월물, 12월물 등에서 나온 것이니 일단은 제외했고 7월 11일 것만 체크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행태를 볼 때 2번일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가장 상단 자리 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 추세에서 이제 깨지는 요 상단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강한 추세를 인정하면서 차후에 생길 시장 이탈이 단계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지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숏 방향은
장중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 제외하고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구간이 나와야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추세인 거예요. 네, 추세. 과거에도 계속 이제 연결로 봤을 때, 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그런 해석을 해드렸죠. 자, 여기 시장은 이건 추세죠. 예. 자, 하방 추세가 잡혀 있을 때, 일단은 추세를 보되 돌파하면 어떤 특정 자리를 제가 여기를 짚어드렸는데, 자, 요 당시에 이 장대 음봉의 중간 자리를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추세가 이제 끝날 수 있다. 근데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면 그냥 추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 그 자리가 지금 막혔던 자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0일 관세, 트럼프 관세 유예를 이제 지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대선 거치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발생했을 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드린 겁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 지지와 저항 라인 체크입니다. 파생반에 제가 8시 41분에 항상 언급드리는 1차 저항 라인,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 오늘은 1차 저항 라인은 435로 체크를 했는데요. 10시 35분 고가, 10시 53분 고가로는 434.7이었고요. 당일 고가는 435.5로 그 부근에서 어쨌든 머뭇거리거나 멈춰서 끝났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은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방을 잠깐 또 보면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실시간 흔적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파생반 정규 정회원방에 올려드린 글들입니다. 아침에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공부 삼아 봐야 돼요. 맨날 쉬운 날만 있을 순 없죠. 자, 아침에 9시입니다. 이평 라인을 3개나 다 건드린 프리장이었습니다. 자, 그게 여기죠. 지금 아이고 좀 이평 지금 순간 지워졌는데, 자,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240 노란색, 그 다음에 480 파란색, 레드, 720 레드까지 다 지금 다 여기가 건드렸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쓴 거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진폭도 6포인트 정도는 기본으로 보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잦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는데 실제로 잦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출현되었었죠. 그 다음에 9시 11분에는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이 2,500억이나 돌파했었고, 동시에 품매도 20억이 돌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도 좀 방어를 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했고, 기존 콜매도 상방 제한에 오늘 하방 제한을 걸면서 선물 매도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선물 매도는 높은 가격의 매도를 선호하는 움직임이다라는 거를 9시 11분에 이미 체크를 해드렸던 겁니다. 물론 오늘 선물 매도 속도를 볼 때 무게감은 일단 매도에 두고 있죠. 아침에는 매도로 눌렀으니까요, 분명히. 근데 외국인 선물 매도가 더 우위인데 3천억 매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9시 12분 기준으로 일단 계속 누르는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방어가 됩니다. 여기서 분봉 방어 확 올라오죠. 이제 그때 이 분봉 방어는 삼성전자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를 체크 드리면서 밑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품매도로 일정 부분 방어하면서 올라오면 더 좋은 가격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 이미 밑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때리지 않고 올라오면 때린다, 이거를 포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어려웠던 점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숫자가 많아져도 실제로는 매도 밑으로 미는 힘이 크지 않다. 그러면 방어세가 더 두터워지면 끌어올리는 힘에 의해서 반등세가 더 나오기가 쉽겠다라는 것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쭉 보다가 이제 여기 7월 요거는 이제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가 160억을 돌파했다라는 건데 누적으로요. 오늘도 결국에는 38억의 콜옵션 매수를 하고 끝냈죠. 자, 그리고 옵션으로 방어하면서 위에서 좋은 가격에서 선물 매도를 또 증가하는 거 다시 한번 9시 34분에 포착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수급을 보면서 이제 옵션으로 시장 방어해서 시장이 오르면 그 높은 가격에다가 선물을 매집하려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최근 지속되는 시장 상승세에도 외국인은 콜옵션으로 커버했지 결국 선물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왔죠. 선물은 롤오버도 있고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볼멘 상단까지 상승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입니다. 한번 휩소를 주고
볼벤 상단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여기 넘어갔던 건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던 거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위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지가 영향을 주겠지만 외국인은 딱히 낮은 가격대에서 선물 매도를 늘릴 생각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옵션 포지션상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 라는 관점을 올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잡아드렸고, 외국인의 월물 품매도는 430에서 435고 430이 메인이라는 점 올려드렸고요. 해당 자리에 반대로 콜옵션 매수 430에서 435고 메인은 430 콜이다 언급드렸고요. 외국인의 430선 방어 의지가 있다. 이건 코스피 200 기준이고 현재로서는 430 위에서 선물을 매도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늘 당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평균가는 434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10시 9분에 6천억을 돌파했는데 제가 이 미니 옵션 체크했죠. 미니 옵션에서는 월물 옵션과 반대 구조입니다만 종합적으로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 돈은 월물 옵션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미니 옵션의 오늘 역할이 약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시 24분에 외국인은 선물 매도 체결 방식이 위에다 걸어두고 체결시키는 방식이 아직도 우세하다 점검 계속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기관이 위로 사주면 이제 매도 체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나스닥 분봉이 확 뛰어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있는지 한번 계속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일단 나스닥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당일 고가를 돌파했는데 그 위에서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늘리고 있다. 즉 쇼커버링을 하지 않고 있다. 밑으로 내리지 않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걸 유지하고 있다. 오늘 증시는 외국인의 선물 영향을 보지 않고 옵션 방어 및 금투 투신의 선물 수급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해당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는 이제 추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외신 보도상 이제 엔비디아의 H20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엔비디아 H20 GPU를 중국에 다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거론되며 나스닥 중심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왔었죠. 굉장히 빠르게.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크게 걷어들이지는 않고 있고 대신 당일 월물 콜매수 플러스 품매도세는 유지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 시장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7천억이 돌파했습니다. 위에서만 팔려고 하는 외국인이고요. 아래로 힘을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항 라인에서는 절대 금액 기준 물리적인 힘은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런 힘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어쨌든 많은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높은 가격에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아래에선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덜 미쳐도 위에서는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포지션이 매도로 가 있으니까 외국인도 누르고 싶어하는 힘이 작용되겠죠. 그래서 11시 5분에 누가 한 번에 432계약을 외국인이 매도했다라는 것을 체크했는데 이건 실제로는 11시 4분이죠. 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한 방에 432계약을 매도했고 그러면서 매도를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딱 마침 나스닥이 이제 상승세가 꺾여 있을 때였죠. 그래서 누가 한 번에 던졌던 금액은 그 이제 432계약은 약 467억 가량이 됩니다. 467억을 한 방에 던진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GDP 발표와 소매 판매 부진 이슈로 소비 판매 부진 이슈로 급락이 되었고요. 자, 중국 6월 소매 판매가 전년비 4.8% 증가해서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1시 23분에는 당일 저가 고가 연결 피보나치 자리 체크했고 나스닥도 엔비디아 이슈로 올라온 것의 절반 이상 반납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8천억을 돌파했고 순간적인 급등에도 외국인은 쇼커버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430을 방어하고 고가 매도 전략을 준비한 날이죠. 11시 38분이고요. 11시 51분에는 투신이 장중에 1,500억 원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이런 상황을 보기 어렵다. 외국인 매도세를 방어하는 이제 매수 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점검했고요. 빗각 체크하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추이 체크했고요. 자, 이제 속보가 11시 30분부터 우리 언론사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언급드리면서 이제 식사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전장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 어차피 저도 시장을 실시간으로 처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거겠죠, 시장을. 당연히 그 시장을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서 해석을 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해석을 하고 나야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은 분명히 해석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날이었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함께 풀어간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든 상황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선물 매도가 밑에서는 쓰여지지 않고 미니 선물, 미니 콜, 미니 풋이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서도 아까 급등 나왔을 때는 쇼커버링을 하지 않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위에서는 좀 때리네. 그리고 후반부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이제 더 늘리지 않고 축소를 하면서 고가를 돌파할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을 같이 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을 꼭 껴놓고 실시간으로 계속 켜놓고 이렇게 관점을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시장 판단과 그 다음에 트레이딩법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그렇게 시너지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원 분들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하루 종일 시장을 제가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은 오늘 간단하게만 짚을게요. 이평이 지금 순간 날아가서 이걸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8시 45분 이거 음봉에 숏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전환되는 때는 사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어려운 구간이었고요. 자, 여기서 약간 반등 구간 여기도 노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깨질 때 이 자리 노릴 수 있었고, 이 시간은 다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 있죠. 돌파할 때 사실 요거 3중 바닥 잡을 때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약간 여기서 방어한다 초점으로 가면은 뭐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올라오고 나서 여기 이제 고가 부근에서 터닝할 때,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 다음에 꺾일 때, 여기도 꺾일 때, 꺾이고 나서 여기 돌파가 안 됐으니까 이 자리도 숏으로 노릴 수 있었겠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쭉 넘어와서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는 사실 여기 돌파봉이에요. 여기 돌파봉, 돌파했던 뭐, 근데 요 중간에는 볼벤 상단, 볼벤 하단도 있었죠. 자, 돌파봉 잡고 손절 기준을 돌파봉을 깨는 여기다 잡아놓고 하면은 손절이 되지 않고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익 구간을 업데이트해서 보면 되겠고요. 익절 구간을 올려놓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만 잘 잡았으면 오늘 마지막 마무리도 괜찮았겠다. 실제로 여기 잡으신 분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올라와 있죠.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에서 잘하시는 분들의 매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꼭 같이 점검해보고 직접 써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 후반부에 장 마치고 그 매매일지를 함께 보면서 리뷰 복귀하고 있는 시간 또 같이 함께 활용하신다면은 분명히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다 점검하고 충분히 마스터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하는 것, 그 다음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 기본이고요.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돈을 썼던 자리 봐야 되고, 중첩 자리,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구름대,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사항이 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366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 재개의 다섯째 날 본주 100만 주 매수 완료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1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은 6만 1,500 지지된 이후에 지난번에 막혔던 6만 5천원 매물대를 서서히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거래소 종가 6만 3,700원으로 끝났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7,823억 매도 마감했고, 장중 2,600억 선까지 이거는 어제 거니까 빼고요. 외국인 선물 7,823억 매도했고 오늘은 거의 후반부 제외하고는 계속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시장의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급등 때 제외하고는. 외국인 9월물 단독 매도 누적은 2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장기 선물 매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317억 매도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26조 5,52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0.5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오늘 1281억 원 매도했습니다. 장기 추세 빗각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 자, 여기서 이번 달 월봉이 커질 수 있는, 양봉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는 것을 미리 점검을 했었죠. 시작할 때부터.
변동성 지수는 0.4% 하락한 22.47로 마감했습니다.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진폭,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진폭 자체만 커지고요. 위에서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아까 전에 올라왔던 거 한번 흔들더니 다시 올라가네요. CPI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따가 한번 점검해보고 내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현재 댓글에 하단 영상 하단 댓글에 상단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